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불확실성과 소비자의 선택인데요. 그 295페이지 거기서부터 조금 더 보도록 다시 할게요. 거기 섹션 3 되겠는데요. 조건부 상품과 위험관리 보험예인데요. 거기서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선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효용이 감소된단 말입니다. 이거 위험, 불확실성 같이 쓰시죠. 위험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 관리하는 대표적인 예가 보험 시장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나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험 가입과 관련된 건데 우리 상품 중에서요. 1번에 보시면 3절 해가지고 제목 자체가 조건부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품과 위험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험시장 가지고 예를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밑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가 W1의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불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불이 나는 경우 거기 보시면 불이 화재가 발생하면 파이라고 하고요. 불이 안 나면 1-파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불이 안 나면 거기 W2의 건물을 보유하는 경우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불이 나는 경우에는 자산이 불이 났으니까 이렇게 W1이고 W2가 이제 불이 나지 않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파이는 0과 1 사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아니면 1과 0을 포함시켜도 상관없어요. 불이 아예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불이 나게 되면은 이제 W1이 그럴 때는 거기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W1이 더 작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불이 나는 경우 이거니까. 아무튼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이거 우리 복권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파이의 확률로 당첨이 되느냐 1-파이의 확률로 당첨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품들을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컨틴전트라는 조건부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 살펴보시고 자,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그런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어떤 조건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 보시죠. 자, 여기서 동일한 재화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구별되는 우리가 전에 얘기했었죠. 어떤 위치뿐만 아니라 시간 측면에서도 다른 시점에 있으면 그건 다 다른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부 상품 밑에 상황에 따라 조건부로 다른 내용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건물이면 밑에 상황 1, 상황 2 이렇게 된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조건부 상품을 도입한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조건부 상품 1은요. 자, 상황 1이 발생하면 1원이고 상황 2가 발생하면 빵원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 거예요. 우리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297페이지. 자, 어떤 조건부 상품이 있는데요. 이 조건부 상품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황 1, 상황 1, 상황 2 이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나 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황 1일 때는 1원, 상황 2일 때는 빵원 아무것도 얻게 되는 게 없죠.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조건부 상품 1이 아니라 조건부 상품 2다 라고 하면 조건부 상품 2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상황 1과 상황 2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은요 얻게 되는 보수라고 할까 이득이 달라져요. 상황 1인 경우에는 빵원 이렇게 되고요. 상황 2가 되면 1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줄 한번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조건부 상품을 어떻게 조합했을 때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문제를 던지고 있는데 잘 한번 보시면은요. 자, 조건부 상품 1은요. 다음 줄에 보세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1원을 제공하게 되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W1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요. 1원이니까 W1만큼의 단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W1만큼의 단위, 이게 이제 곱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단위가 1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지면 W1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줄에 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 요 상황이 되면 이때는 거기 보시면 W2만큼의 가치를 가지려면 조건부 상품 2가 요게요. 상황 2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게 W2 상황이 되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부 2의 상황이 W2 단위만큼을 보유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상황 2가 됐을 때 1일 때는 빵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걸 W2만큼을 보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되면 W21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서 본 것처럼 건물의 가치가 불이 날 때랑 나지 않을 때 이렇게 되면 조건부 상품 1을 요만큼 보유해야 되고 조건부 상품 2를 이만큼 보유해야지 요거 W1과 W2가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앞에 건물의 가치는 똑같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줄에 한번 보세요. 자, 조건부 상품 1과 조건부 상품 2를요. 각각 X1과 X2로 표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보유하는 개수예요. 그래서 요거 거기 나와 있는 X1, X2 이렇게 표기한다라고 하면은요. 이 두 조건부 상품으로 구성된 소비 묶음은요. 지금 살펴본 소비 묶음은 우리가 X1, X2로 표기하기로 했죠. 그래서 X1, X2 이만큼이 바로 이제 소비 묶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셨죠?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는 하나의 상품은 결국은 그 가치를 나타낼 때 상황, 조건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1, X2의 조건부 상품 묶음들의 집합, 이 소비 묶음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가지 조건부 상품들의 묶음, 거기 보시면 W1, W2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소비자의 그 상황별 위험 상태를 완벽하게 표시할 수가 있게 되네요. 그래서 네, 다음 줄에 거기 밑줄 치시죠. 2차원의 공간에 우리가 표현할 건데 거기 보시면 상황별로 자산의 크기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까지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한 상황과 관련해서는요. 정보가 사고가 날 확률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기대값이다라고 하면 네, 앞에서 봤던 이러한 복권의 기대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사고가 날 확률 파이에다가 요거요. 뭐 W로 할게요. W1 이렇게 오메가로 할까? W1이라 하시죠. 자, 그래서 W1 이렇게 돼 있고 1-파이 해가지고 W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대값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달러 한번 보시죠. 자, 용어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소비자가 화재 보험을 들 수 있다고 하는데 보험을 표기하는 방법 거기 보시면 자, 보험금 커버리지라고 해서 C라고 많이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있고요.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이만큼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대신 보험 가입자는 미리 소정의 금액을 보험회사에 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보험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험료. 위험과 관련된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사고가 날 때 전액을 다 커버를 받느냐 아닌가 그거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대문자 C로 씁시다. 대문자 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험금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고요. 보험료는 이 보험금이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일정한 비율만큼 보험료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밑에 박스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보험료율이라고 합니다. 보험료율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그냥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에다가 대비 보험료가 얼마가 되니?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험료를 우리가 P라고 합시다. P라고 하면은 그럼 보험료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내가 받는 보험금 대비 매달 또는 매년 내는 보험료 P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한번 체크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됐어요. 자, 상황 1 한번 봅시다. 상황 1. 자, 보험료 P를 지급하는데 보험금을 타는 상황이에요. 상황 1은 여기 보시면 요거에 해당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 1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상황 1 이렇게 되면 이제 불이 나는 상황이에요. 불이 났어요. 자,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이 W1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불이 났어. 그러니까 W1이 돼버리는 거예요. W1이 됐는데 이렇게 할까요? 원래 있었던 재산이 W0라고 할게요. 근데 불이 났어요. 그럼 이제 로스가 발생해서 S라고 할게요. 로스가 이렇게 발생했어요. 불이 난 경우야. 그럼 내 재산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줄어든 것을 우리는 W1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불이 났는데 불이 났을 때 이 불이 난 크기만큼을 정확하게 C로 이렇게 커버를 해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는 근데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거기 상황 1이다라고 하면은 이 보험금 받는 크기가 이것만큼 다 받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불이 났어. 그럼 나의 자산의 가치는 W1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고 W1에다가 보험회사한테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상황 1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어떤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상황 2다라고 할게요. 상황 2. 자, 요거는 불이 안 났어요. 불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료의 W0였는데 원래 이제 불이 나기 전에 건물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로스가 없으니까 빵이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받는 것도 없을 거예요. 자, 우리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요, 우리가 W 거기 보시면은 2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근데 우리는 보험료는 내야죠. 그러니까 P만큼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W2 마이너스 P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상황 1이 있고 상황 2가 있으면 상황 1은 불이 났어요. 나가지고 보험금을 얼마 받게 돼요. 커버리지를 받게 되고 보험료를 내는 것이고 상황 2는요. 불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받는 것도 없는데 보험료는 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줄에 보시면 보험 구매 후의 소비자의 상황을 조건부 상품 1과 조건부 상품 2로 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앞에 상황 1은 요게 되고 상황 2는 요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을 구매하기 전과 비교를 하게 되면 자, 보험 구매 전은 어떻게 됩니까? 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거를 정리하면 자, 보험 구매 전에는 before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의 재산 가치가 됩니까? 하면 불이 났어. 그러면 W1. 불이 안 났어. 그러면 W2.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보험 가입 후에 애프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불이 났어. 그러면 W1에다가 플러스 C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고요. 불이 안 나면요. W2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은 내가 보험 가입하기 전과 가입 후를 보면요. 자, 거기 밑줄 쳐주시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네, 거기 보시면 보험이란 보험회사에게 조건부 상품 2를 P를 주고 내는 대신, 그쵸?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보험 가입은 보험 가입하는 소비자가요, 보험회사에게,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자, 뭐를 주는 거예요? 그쵸? 사고가 나든 사고가 나지 않던 P라는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자, 거기 찾으셨죠? 보험료를 P만큼 주고, 보험료를 P만큼을 주고, 네,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대신 조건부 상품 1을 거기 보시면 이 C-P만큼을 받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상품 대가를 치르고요. 1을,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사고가 안 나면 사실 괜찮은 건데, 안 나도 내가 이만큼 보험료를 내잖아요. 이만큼 마이너스 P만큼 손해를 보면서 대신 뭐를 얼마나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상황 2를 이렇게 하면서 치르는 대가 대신에 내가 여기서 이만큼을 더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게 이만큼 P만큼 사고가 안 나도 P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만큼 대가를 치르게 되고요. 이만큼 치르게 되고, 조건부 상품 1을 우리 앞에 얼마를 재와 X2를 얻기 위해서 X1은 얼마나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1을 얼마만큼 얻게 되는가? C-P만큼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다음 줄에 한번 보세요. 현실에서 조건부 1과 2와 같은 그런 재화는 존재하지 않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보험 구매하는 것도 이게 바로 뭐예요?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것도 소비자와 보험사 간에 지금 이거예요. 내가 위험을 가져갈 테니까 얼마의 대가로 서로 교환하게 되는 역할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환과 관련된 대가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내가 거기 다음 줄에 밑줄 치시죠. 최초 상황점을 다시 한번 밑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X1이라는 상황이 있고 X2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X당초 처음 출발 자체가 여기 보시면 W2 ... W1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여기가 이제 나의 출발점이요. 2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거의 다음 줄에 체크하시죠. 최초 상품, 최초의 상태가 W1, W2 이 상태인 점에서 이만큼의 기울기로 이제 제공하는 거야. 기울기가 C-P 분의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그려놓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갈 수가 없고요.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는 내가 오히려 보험회사에게 보험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데,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 보험선의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는 이제 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교환 비율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C-P 분의 P 요렇게 기울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셨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무위험선이라고 돼 있어요. 무위험선은 이렇게 같은 거야. X1하고 X2가 같은 거니까 상황 1이 발생하나 상황 2가 발생하나 나에게는 동일한 가치를 가져다주는 그런 선, 45도 선이라 할 수 있겠네요. 무위험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림 잘 봐주시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자, C와 P의 크기가 점차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 점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험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밑에 한번 다시 볼게요. 보험료율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료율이 내가 C 전체 보험금 받는 거에서 너 얼마씩 내니?
이거를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의존하게 되는데 C분의 P가 만약에 알파로 일정하다면 뭐 10%, 20% 등등등 그렇게 일정하게 되면은 자기가 보험금 C를 항상 동일하게 되면 C를 조정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받을지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정해지니까 알파가 이제 얼마 주어져 있으면은 이 P 내가 내는 매달 내는 뭐라고 할까? 보험료율은 그래서 이거 보험료죠. 보험료는 결국은 전체 받는 보험금의 알파만큼의 비율로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봐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9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자, 그래서 요거 관계 잘 봐주세요. 보험료는 이렇게 알파, 요 P는 알파 곱하기 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줄에 첫 번째 줄 볼까요? 이때 소비자의 조건부 상품 묶음은 거기 보시면은 자, X1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1의 상품은 저 앞에 나와 있는 거죠. W1에다가 더하기 상황 1이니까 보험금을 받았어요. 빼기 보험료 얼마를 냈고요. 네, 됐죠? 자, W2는, X2는 어떻게 됩니까? 상황 2는요. 이거는 요거죠. 그래서 W2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가 뭔가 링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요 거기 보시면은 P가 알파 C라는 것을 집어넣도록 하시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는 알파 C, 얘도 알파 C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요. 네, 그러면 거기 정리가 됐죠.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자, C를 밖으로 뺐어요. C를 밖으로 빼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W1에다가 더하기 1-알파 C 이렇게 되고요. 자, X2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 보시면 W2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요. 원래 X1과 X2라는 상황과 거기다 원래점이 어떤 거였냐 이게 관심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C를 제거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알파 C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C를 집어넣어서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제거한 식이 거기 바로 나와 있어요. 이걸 제거할 때 어떻게 제거하면 좋습니까? 할 때요. 우리가 약간 트릭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어떤 트릭을 쓰는가라고 하면은요. 여기요, 여기. X1과 X2랑 이걸 같이 좀 얘기할 때요. 이걸 일일이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상관없는데 거기 보시면은 X1에다가는요. 거기 보시면 양변에다가 요걸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맞추기 위해서 잘 보시면 얘는 지금 요거랑 맞추려고 하니까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고 여기다 1-알파를 곱해주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를 곱해줄게요. 그럼 알파 X1 얘는 여기다 알파를 곱하는 거예요. 알파 W1 그리고 알파 1-알파의 C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요거 두 개를 같이 싹싹 지우기 위해서 1-알파를 여기다가는 집어넣어 곱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1-알파 X2는 여기다가 1-알파 W2 여기다가 빼기 여기 보시면 알파 있으니까 1-알파를 곱해줬죠. 너무 좁아서 그렇긴 하지만 뭐 책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위에 나와 있는 이 식하고요. 요거식을요 같이요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얘랑 얘가 지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거기 1번식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거기 1번씩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 X1 1-알파 X2 얘는 자, 되셨죠? 알파 W1 그 다음에 1-알파 W2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요 식을 도출하려고 한 건데 요거 지금 도출 과정 살짝 보시면서 머릿속에 암기도 해 주세요. 우리가 뭐 실제 계산할 시간도 없으니까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요 그래프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x2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정리를 해본 결과 우리가 x2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x1으로 하면 이게 마이너스에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x2는 자, 얘가 마이너스부터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고 1-알파에 알파 x1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알파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잔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것은 요게 기울기가 요건데 사실은 바로 요거랑 같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게 모양이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 보시면 눈치 빠른 독자들은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부존자원, 부존소득이 있을 때 그때 실물 부존자원이 있을 때 예산선하고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요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거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게 되면 요렇게 알파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 예산선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저거요. 마이너스 빼도 되고 1-알파분의 알파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요 예산선과 해당하는 그게 어떻게 도출되는가 그거를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위험선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위험선이요.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위험이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45도 선이니까 두 개가 지금 값이 똑같을 때야. x1과 x2가 값이 똑같을 때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 체크 좀 하시죠. 그 각주도 체크 한번 해주세요. 각주 10번은 지금 이 위쪽은 우리가 얘기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x1과 x2가 같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요.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이게 45도 선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의 보수가 같다. 그러니까 위험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요. 이것을 certainty line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시죠. 이쪽에서 오시면.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무차별 곡선을 이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차별 곡선을 활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시면 기대 효용과 무차별 곡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무차별 곡선.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첫 번째 줄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효용함수와 무차별 곡선으로 이용하고 기대 효용 이론은 그래서 세 번째 줄 볼까요? 소비 묶음 x1과 x2는 파이의 확률로 x1 그리고 1-파이의 확률로 거기 보시면 x2를 얻게 되는 거예요. 파이의 확률로 1-파이의 확률로 x1을 얻고 x2를 얻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그 재산의 어떤 현대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대 효용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요때 얻게 되는 효용의 기대치야. 그러니까 요때 얻게 되는 효용은 u, x1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요. 내가 u, x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2번식 잘 좀 체크하시죠. 자, 소비 묶음을 x1과 x2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기대 효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얻게 되는 기대 효용을 u, x1, x2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보시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게 될 확률이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의 확률로 u, x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파이의 확률로 u, x2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용함수예요. 기대 효용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효용함수를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하려고 그래. 그래서 첫 번째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 이게 이제 한계 대체율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둘 다 재화야. 재화.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 재화라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할 텐데 301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한계 대체율을 구하려고 합니다. MRS 1, 2 이렇게 계산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제와 1에 대한 한계 효용, 제와 2에 대한 한계 효용의 비율로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한계 대체율의 어떤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효용 함수를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제와 상황 1로 우리가 미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거기 3-30 위에 나와 있네요. 확률은 우리가 요 x1의 영향을 안 받죠. 그러니까 파이라고 이렇게 그냥 놔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x1으로 미분했으니까 한계 효용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프라임 한 거니까 미분한 거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MU2가 되니까 상황 2로 미분하는 거야. 여기는 상황 2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하면 빵이 되고요. 여기는 상황 2가 있네요. 이게 한계 효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1-파이는 그대로 가만히 앞에 상수같이 앞으로 나오는 거니까 미분의 영향 안 받고 얘는 프라임 x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MRS가 되는 겁니다. 자, 한계 효용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밑에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자, 무차별 곡선의 형태 한번 볼게요. 무차별 곡선의 형태. 이거 한번 잘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우선 첫 번째 줄 거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무위험선과 만나는 점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무위험선 한번 보시면 무위험선은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무위험선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x1과 x2가 상황 1과 상황 2가 값이 똑같게 되는 경우로 우리가 무위험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효용이잖아. 그럼 x1과 x2의 효용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거를 프라임 한 것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같겠죠. 그러면 x1과 x2가 같게 되면은 요거 두 개가 같게 되고 결국 한계 대체율은 어떻게 됩니까? 무위험선에서는 한계 대체 얘와 얘가 없어지니까 MRS 1, 2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파이랑 파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거 두 개 똑같으니까 지워지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거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자, 무위험선에서의 한계 대체율은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여기는요. 거기 있는 것처럼 항상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세 번째 줄에 항상 요게 성립한다 해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음 줄에도 나와 있네. 독자들은 이 결과 위험에 대한 태도와는 무관하게 항상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와는 무관하게 모든 소비자들은 가능한 한 더 많은 소득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한계효용이 0보다 커요. 근데 그거 값이 한계효용이 똑같다라고 하면 그때 바로 요 같은 거니까 항상 얘가 성립하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위험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위험에 대한 태도. 아니,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과 겁이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고 대응하잖아요. 자, 이거는 바로 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한계 대체율에 요거에 대한 체감 여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다음 페이지 가서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위험에 대한 태도와 무차별성의 형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체감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볼까요? 여기 3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줄, 그걸 잘 보세요. 위험 기피자의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 이렇게 있어요. 위험 기피자 같은 경우에는 기피자의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이렇게요. 자,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한계 효용이죠. 한계 효용이요. 그게 일계도 함수, 효용 함수를 한 번 미분한 게 한계 효용이 되는데 근데 체감한다는 거니까 이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줄 이계도 함수가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점차 0보다 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효용의 증가하는 크기가 0보다 작다는 거니까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어떻게 되는가 한번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줄 잘 보시죠. 자,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데 거기 보시면 삼식을 보면 삼식이 어떤 거예요? 우리 앞으로 가볼까요? 삼식이 이거예요. 이거. 삼식을 보면 자, x1이 증가하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약간 무차별 곡선이 우하형하는데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x1이 증가하고 x2가 감소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쪽으로 갈 때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갈 때. 그렇잖아요.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할 때 x1을 증가시키고 x2를 감소시킨다고요. 자, 그러면 x1을 증가시키고 x2는 감소시킬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두 번째 줄 다시 보세요. 분자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x값이 점차 많아져. 그러면 요게 증가할 때 여기 보시면 요게 한계 효용이잖아. x가 많아지면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자 값은 저기 값은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되셨죠? 자, x2의 값은 줄어들어요. 이렇게 가니까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감소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한계 효용이잖아. x2가 많아질수록 한계 효용이 지금 작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x2가 작아지면 당연히 한계 효용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짬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x1이 증가하고 x2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한계 대체율이 MRS인데요. MRS. 우리가 그냥 소비자 이론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 값은 프라임 얘 값은 감소하고요. 여기 뭐 파이까지 쓸까요? 다시 그러면 자, 얘는 x2의 프라임 요 값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전체 값은 어떻게 해? 얘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증가하게 되면 얘는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거야. 세 번째 줄 밑줄 치시죠. 여기서 위험 기피자의 우리가 무차별 곡선은 결국은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자, 여기서 따라서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험 중립자인 경우 한번 볼까요? 위험, 이거는 기피자고요. 기피자를 언제나 먼저 해보세요. 자, 기피자가 아니라 위험 중립자 해볼게요. 위험에 대해서 중립자 한번 봅시다. 중립자. 자, 그럼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x1이나 x2도 마찬가지인데 x1과 효용, 이 우상향은 이렇게 직선의 형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x2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와 하나로만 놓고 보면 다시요. 이것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면은 우리 생각해 볼게요. 그림을 그리면 x1이 있고 효용이 있는데 체감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위험 기피자는 이게 위험 기피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x2도 효용에 비해서는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1이 증가하게 되면 x1이 증가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작아졌잖아요. x2가 감소했어요.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은 접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진 거죠. 그러니까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자, 아시겠지만 x1의 소비량이 증가하더라도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한계 효용은 그냥 일정해요. 그쵸? 여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효용인데 일정하잖아요. 한계 효용인데 일정하잖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예요. x2도 여기 보시면 한계 효용이 일정하잖아요. 한계 효용이 일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1, x2도 x2가 만약에 감소한다라고 하면 이때도 한계 효용이 1이고 얘는 2예요.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삼고 있는 MRS는 MRS 1, 2는 자, 그러면 얘가 일정하고 얘도 일정해. 그럼 얘와 또 같이 일정하면 이게 다 얘도 일정하고 얘도 일정하고 얘도 일정하고 얘도 일정하고 그냥 완전히 MRS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만 하세요. 위험 애호적인 거는 저 위험 기피자 반대가 되는 거니까 별로 복잡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오른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세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거기 보시면 위험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험에 대해서 기피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니까 라고 하면 x1, x2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런 상황에서 무위험선이 이렇게 있어요. 무위험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무위험선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무차별 곡선이 위험 기피자다라고 하면은 한계 대체율을 체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 알 수 있고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해요? 점차 작아져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오시면 한계 대체율을 체감하면 위험 기피자. 만약에 한계 대체율을 일정하면 네, 그 마지막 제줄에 있죠. 무차별 곡선이 우항하는 직선이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그랬을 때는 위험 중립자. 이거는 위험에 대해서 기피자고요. 기피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x1, x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위험선이 있으면 얘가 우항하는 직선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생기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냥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 중립자의 무차별 곡선, 위험 기피자의 무차별 곡선 그 두 가지만 잘 정리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위험 기피적일 때는 한계 대체율을 체감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경우 여기가 아니라 무위험선에서 요 기울기가 바로 뭐였다고요? 요거 보시면 요 파이 어디 갔어요? 요거 MRS가 되는 거죠. 공기서.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붙일게요. 1 마이너스 파이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게 기울기가 되는 것인데 찾았죠? 그런데 자, 우리 다시 왼쪽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30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달러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가로 1에서 찾았죠? 가로 1에서 위험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무위험선이 45도 선에서는 이게 이렇게 항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야, 항상. 그렇죠? 항상 성립하는데 위험 기피적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합니다. MRS가 1, 2가 체감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체감하는 상황에서 자, 거기 밑줄 치시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무위험선 위쪽에서는 여기요. 무위험선의 위쪽이니까 여기잖아, 여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 가파른 거 알 수가 있네요. 가로 안에 나와 있죠, 그래프가.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완만하다, 접선의 기울기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 중립자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위험선 위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고 밑에서도 똑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까지 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확실성 등가라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여기에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확실성 등가라는 것은 우리가 리스크가 없는 아니면 리스크가 있는 그때 효용을 리스크 없는 걸로 바꿨을 때 당신은 얼마나 확실한 돈으로 나타내면 얼마나 같은 금액을 갖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그림 나와 있고요. 우선 첫 번째 줄도 보세요.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조건부 상품의 상품 공간 상에서 소비의 묶음은 자, 상품 공간 X1이 있고 X2라는 상품 공간이 있습니다. 자, 현재 소비자가 처해 있는 위험한 상황도 알려주고 있는데 자, 거기요. 소비 묶음이 무위험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위험이 크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선상에서는 위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위험선이라고 이렇게 얘기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위험이 없는데 여기서 멀리 떨어질수록 평균은 똑같이 모르겠지만 위험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확실성 등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건데 밑에 무차별 곡선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내가 지금 거기 보시면 초기점이 이렇게 있어요. 초기점이.
W1 아니면 여기 W2 이렇게 할게요. 요렇게요. 요 점이 있는데 요거랑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인데 위험이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면 무차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여기 있잖아요. 요게 바로 우리가 CE 해가지고 확실성 등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E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 좀 잘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얘가 확실성 등가, 이게 무차곡선이죠. 얘가 확실성 등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나타내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밑에 그림과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랑 자 확실성 등가는 뭐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 묶음의 요거와 동일한 효용을 주는데 위험이 제거가 된 그런 상태에서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보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305페이지. 자, 저쪽 가서 보시죠. 자, 우리 거기 보시면 305페이지에 최적 보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3번 최적 보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거 잘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우리 X1, X2라는 그거 어떤 두 재화의 평면상에 나타낸 거랑 전혀 달라질 게 없어요. 첫 번째 줄 볼게요. 보험과 관련된 소비자 선택 문제에서는 예산선인 일식의 보험 제약식, 그 일식이 바로 그거라니까 보험 제약식하고 그리고 효용함수 이식을 극대. 효용함수라는 게 뭐야? 이거죠. X의 1과 X의 2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기대 효용이죠. 그래서 파이라는 사고가 날 확률에다가 효용 X1 그리고 사고 안 나는 거 1-파이 효용 X2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제약 조건이 예산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앞에서 봤던 요거요. 알파 X1 더하기 1-알파 요거 우리 이렇게 할게. X1과 X2가 상품 묶음이니까 우리가 나와 있는 W1 더하기 1-알파 W2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나눠지는가. 이게 실물 조건부 예산선이 되는 거잖아요. 알파 X1 더하기 1-알파 X2 이렇게 돼 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무차별 곡선에 반영되고 얘가 바로 예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쭉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다음 페이지에 거기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 그림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307페이지요. 얘가 X1이라는 상황 1, X2라는 상황이 이렇게 있어요. 조건부 상품이라 보셔도 되겠고요. 자, 우리 보험선에 거기 보시면 기울기가 나와 있는데 그게 1-파이분의 요게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그래서 거기 보시면 똑같이 결정돼요. 거기 보시면 무위험선이 이렇게 있고요. 무위험선이 쭉 이렇게 있어요. 무위험선, 위험선,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여기 이상은 이제 갈 수가 없어. 점점점 해서 여기 쭉 보시면 이게 예산선이에요. 예산선, 예산선. 네, 예산선의 기울기 요것도 1-알파분의 알파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다가 위험 기피자예요. 기피자를 상정할게요. 그럼 무차곡선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같을 때가 이제 최적 요거를 얘기하려고요. 요게 이제 무차별 곡선 아셨죠? 자, 한번 앞으로 가서 다시 봅시다. 자, 우선 거기 보시면 최적보험 다시 앞에 가보시면 305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일식의 보험선을 다시 쓰면 얘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알파는 뜻이 어떻게 됐었다고요? 알파는 바로 우리가 뭐냐면 당신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금을 얼마 받는데 전체 보험금에다가 이게 보험금이에요. 보험금. 근데 보험료를 얼마나 냅니까? 이게 보험료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요게 바로
C분의 P, 요게 바로 알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알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소비자 균형점은 달라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알파가 만약에 크면 한번 볼게요. 알파가 커지면, 자, 알파가 커지면, 이렇게 알파가 커지면,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동일한 보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험료를 내가 일정하게 유지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기 보시면은 많은 보험료, 동일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보험금을 그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네. 얘가 만약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아시겠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본 겁니다. 자, 다시 알파가 커지게 되면 동일한 보험금을 내가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요. 자, 이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내가 집의 가치가 뭐 3천만 원이었다고 할게요. 3천만 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불이 나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 그러면 2천만 원이 날아가는 상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사고 시 이게 파이의 확률로 사고가 나겠죠.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사고 시 우리 집의 재산은 3천만 원에다가 자, 여기다 빼기 2천만 원이 날아간다 할게요. 2천만 원 날아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액 다 보험금을 받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보험금을 2천만 원을 다 받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보험료를 얼마를 내면 되냐라고 하면 우선 200만 원씩 낸다 할게요. 200만 원씩 낸다 합시다. 왜 200씩 냅니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사고 확률이 0.1이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고가 안 났어요. 사고가 안 났어. 0.9로 사고가 안 났겠죠. 사고가 안 났으면 자, 그러면은요 내가 3천만 원 우리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은 건데요. 사고가 안 났으니까 내가 피해 입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얼마를 받냐면 하나도 받는 거 없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보험료를 얼마 이렇게 내야 돼. 그래서 얼마를 내는 게 적정하냐라고 하면 만약에 200이라고 우선 합시다. 자, 200을 낸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고가 나면 내가 2천만 원 다 됐지만 그래도 200만 원 보험료를 냈으니까 2,800만 원 재산이 있는 거고요. 사고가 안 나면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만 보험료는 이만큼 낸다니까요. 보험료를 200만큼 내니까 역시 2,800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나도 사고가 나지 않던 2,800으로 일정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 있잖아. 요거. 이게 앞에서 살펴본 저기 보험료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 200은 이 보험금 받는 게 이게 바로 우리는 요거 받는 게 C 이렇게 된다고. 보험금에다가 2천만 원이죠. 사고가 날 확률이 0.1이다 라고 그랬잖아. 사고 날 확률이. 그게 알파래니까요. 얼마의 비율로 당신은 보험료 내는 게 적절합니까? 라고 하면요. 요 다시 쓰면 이게 0.1은 보험료 받는 게 얼마라고요? 지금 200 보험료 내는 것이고 보험금 받는 게 얼마라고요? 2천만 원. 사고 나면 전액 완전히 받는다고 할게요. 그래서 0.1은 2000분의 200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 2000이라는 게 C고요. 보험료가 P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그냥 2천만 원 그대로 받으려고 해. 그런데 만약에 사고 확률 이게 알파가 올라간다 할게요. 이게 0.2로 올라가. 그럼 사고 날 확률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럼 당연히 내가 내는 보험금도 어떻게 돼요? 200이 아니라 당연히 400으로 증가해야 되는 거 알 수 있죠. 얘도 증가해야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식으로 이렇게 숫자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이거야. 지금 얘기한 그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어려워 보여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알파가 만약에 거기 보시면 다름 아닌 보험료율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C분의 P가 되는 것인데 알파가 크면 이 보험료율이 언제 커집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받는 금액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이 P가 커질수록 보험료율이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P가 크면 클수록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고 날 확률이 그만큼 같이 커지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요게 보면 우리 사고 날 확률과 보험금 받는 거랑 곱해서 0.1이니까 200 이렇게 해서 이게 뒤에 공정한 보험료라고 얘기할 건데요. 만약에 보험회사가 나한테 저기요 300씩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공정한 게 아니죠. 훨씬 더 내가 비용을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내가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알파가 파이랑 같을 때 그게 바로 페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따라서 자, 사고가 날 확률 이게 바로 파이라니까 이게 바로 파이 0.1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리고 내가 보험료 내는 게 이게 정확하게 보험금 대비 보험료율을 나타내는 이거잖아요. 이게 똑같을 때가 우리가 이게 바로 페어하다, 공정한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날 확률이 이제 파인데요. 나보러 보험료를 더 내래 2천만 원 받으려면 이렇게 돼.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사고 날 확률은 0.1인데 근데 보험료는 오히려 20% 0.1을 내라 이렇게 되면은 이건 나한테 불리한 게 된다니까요. 불리한 보험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파이보다 알파가 사고 날 확률은 0.1인데 보험료율 내는 게 2천만 원 전액 다 완전 보상해 주는데 돈 내는 게 200이 아니라 100만 원만 내래. 아니 그 100만 원만 내고 오히려 전액을 다 보상받게 되면 이 경우는 나한테 유리한 보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 3개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제출에 가보시면 보험회사의 기대이윤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험회사가 있어요. 보험사. 쉽게 얘기하면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한번 한다 해볼게요. 동전을 던집니다. 자,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자, 앞면이 나오면은 내가 100원을 딴다고 합시다. 100원을 딴다 합시다. 뒷면이 나오면은요. 내가 100원을 잃는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요.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이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효용을 봐야 되는데 우선 기대치를 한번 볼게요. 기대 수익을 한번 봅시다. 기대치가 효용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자, 이건 2분의 1의 확률로 10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내가 잃게 되는 게 100원을 잃어요. 마이너스 100. 그러면 이게 나의 기대치, 기대소득, 기대이윤은 빵인 거야. 내가 얻게 되는 기대치는 빵인데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야. 이게 내가 잃게 되면 이건 보험회사 입장에서 돈을 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200을 이렇게 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앞면이 나오면 그게 나한테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대치가 0보다 크면 유리한 게임이 되는 거고 도박이 되는 것이고 이게 0보다 작으면 불리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대치라는 기대소득이 만약에 이 경우에 0보다 크면 이거는 유리한 도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기대이윤이 빵이면 공정한 도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대치가 0보다 작으면 이거는 불리한 도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요. 자,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동전 던지기를 다시 한번 한다고 해볼게요. 앞면 뒷면 확률은 똑같아요. 앞면이 나오게 되면 나한테 뭐 100원을 준다 하고 뒷면이 나오게 되면 꽝 이렇게 된다 합시다. 그러면 2분의 1의 확률, 2분의 1의 확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나의 기대소득은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50이란 말입니다. 자, 이랬을 때 게임의 참가비를 이제 기대소득은 기대치는 당연히 50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근데 게임에 참가할 때 참가비가 있는 거야. 참가비가 50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이만큼 50을 내고 기대치가 50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정한. 근데 만약에 게임의 참가비를 더 많이 내래. 참가비를 60을 내래. 근데 나의 기대치는 어떻게 됩니까? 50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참가비가 더 큰 거니까 나한테는 마이너스잖아요. 보험회사에서는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나한테는 불리한, 이게 참가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리한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고 물론 야바이꾼과 같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이렇게 되겠죠. 부동어가 반대요. 참가비가 만약에 40원 이렇게 되면
이건 나한테 유리한 이렇게 되는 거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한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할 때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자, 알파와 파이가 똑같아 가지고 내가 보험료율 내는 게 여기 보시면 알파가 이게 10% 사고가 나는 확률하고요. 이게 똑같은 알파와 파이가 똑같은 경우가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정한 이거예요. 공정하게 되면 거의 밑줄 치시죠? 보험회사의 기대 이유는 빵이다. 그러니까 보험을 파나 보험을 파지 않나 기대 이유는 0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공정한 보험료율 거기 박스로 나와 있는데 보험 가입자랑 보험회사의 재산의 기대값을 변경시키지 않을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 사고 발생 확률인 파이랑 요 보험료율이 안 바뀌는데 두 개가 똑같을 때가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음 줄에 한번 볼게요. 공정한 보험료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에 요 예산선 있잖아. 요 예산선. 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기울기가 앞서서 요게 뭐 1-알파분의 뭐 알파 이렇게 했는데 요게 1-파이분의 파이랑 같아지는 상황이 우리는 공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소비자를 기준으로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보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소비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알파가 파이보다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사고 날 확률보다 나보러 내는 보험료율을 더 많이 내래. 그럼 보험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리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불리한 보험료율이고 이게 반대가 되면 유리한 보험료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공정한 보험료율 나와 있고요. 저 보험선이라는 요거부터 해가지고 식이 나와 있죠. 보험선의 기울기가 요 1-파이분의 파이가 되는 건데 요게 사고 날 확률에 대한 비율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알파분의 알파랑 똑같게 되면은 그때는 공정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여기서 307페이지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요 그림인 거야. 무위험선 위에 나와 있는 요 상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앞서 본 것처럼 여기가 초기 부전점이에요. 대문자 2라고 썼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불확실성이 여기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는 이거를 확실성 등가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성 등가는 이렇게 돼서 위험을 제거하는 거야. 여기가 확실성 등가죠. CE 해서 표현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가 CE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보험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307페이지 네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아니면 두 번째 줄 거기 쭉 해서 보시면 기대값을 표현했을 때 기대값은 만약에 기대치는 요거랑 똑같긴 한데 여기서는 불확실성이 내포가 돼 있어요. 여기서는 무위험선에 있으니까 위험이 없고 A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E와 A를 비교해 보면 기대치는 동일해요. 등 기대치선이라고 볼 수 있는 요 위에 있기 때문에 기대치는 동일하지만 그런데 효용 측면에서는 여기는 위험이 내포돼 있으니까 효용이 그만큼 감소해요. 이 차이만큼 효용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당신한테 만약에 확실한 이거랑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무위험 선상에 있는 동일한 위험이 없는 효용을 확실하게 주는 걸로 나타내면 얼마입니까? 얘랑 얘가 같은 가치를 가져다 주는 확실성 등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확실성 등가로 하면 이만큼 리스크 프리미엄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바로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에 해당하는 거기 책에서는 안전한 돈을 나타내는 기대치 요거를 나타내는 거야. 확실 등가, 이건 불안전하잖아요. 불확실하잖아. 거기서 발생하는 확실성 등가 요 차이를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자, 그러므로 보험료율이 공정하게 되면 보험을 통해서 소비자는 여기에 돼 있는 점에서 여기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게 1,000만 원이 되고 사고 나면 보험을 가입 안 하면 사고 안 나면 3,000만 원이잖아. 이 사람은 지금 여기 1,000만 원 되거나 3,000만 원, 여기가 지금 1,000만 원, 3,000만 원이에요. 점점점에서 여기가 3,000만 원 사고 안 났을 때 여기는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3,000만 원, 1,000만 원이라는 거를 확실 등가액으로 이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이 확실 등가액이 이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고가 나든 사고가 나지 않든 2,800, 2,800이니까 여기가 된다. 얘가 이제 확실한 근데 보험에 가입해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하게 되면 여기가 바로 2800. 그래서 여기가 2800 해가지고 효용이 어떻게 돼요? 더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위험에 겁이 많을수록 이게 더 볼록성이 더 심해져. 볼록성이 더 심해져가지고 이 확실 등각이 더 밑으로 내려가 있어. 이 차이, 옆에서 측정한 이 차이가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볼게요. 이처럼 완전히 보험, 위험을 제거하는 보험을 완전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공정한 보험률 하에서는요. 보험 선상의 모든 소비 묶음의 기대값은 다 똑같게 됩니다. 그런데 위험의 크기만 달라지게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요거 차이가 뭐다? 그렇습니다. 위험 프리미엄이다. 라는 거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불리한 보험료율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금 공정한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그림을 봅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공정한이기 때문에 파이랑 알파가 똑같은 상황이었고요. 자, 우리 거기 보시면 불리한 한번 볼게요. 불리한 2번 불리한만 쓸게요. 불리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율 이렇게 하면 이거예요. 불리한 건 뭐라고요? 예, 맞아요. 사고 발생 확률보다 내가 매년 내는 보험료율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더 내가 덤탱이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그림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요. 거기 보시면 X1 이렇게 있고 X2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무위험선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무위험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예산선에 기울기 보험료 내는 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여기 첫 번째 줄에 볼게요. 예산선 기울기가 거기 보시면 여기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울기는 이게 1-알파분의 알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파이보다 요게 알파가 지금 파이가 알파보다 작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 보시면은 요거를 비교를 하게 되면 쭉 정리를 하게 되면 1-파이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는 거랑 그 다음에 1-알파분의 알파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얘가 훨씬 더 값이 작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선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보험료율이 공정할 때보다 보험선의 기울기 자체가 훨씬 더 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 여기가 이제 접해 있는 상태예요. 여기 이렇게 접해 있는 상태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사고가 나는 확률 그거 나타내는 게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 색깔로 할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게 더 작은 거야. 이렇게 더 작은 거야. 이렇게.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파이분의 파이, 이게 이제 사고 날 확률이 되는 건데 그 사고 날 확률보다 얘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확률은 가만히 있고 이 기울기 자체가 가팔라진 거다 이렇게 그리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거 따라서 살짝 그려봤습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림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무위험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공정한 하면 저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공정한이라 할게요. 공정한. 자, 그래서 사고 날 확률하고요. 무차별곡선하고 여기 정확하게 색깔을 이렇게 해서 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공정한 게 아니라 나한테 불리한 이렇게 되면 얘가 훨씬 더 기울기가 비싼 거야. 이 예산선 기울기잖아. 이게 다시요. 예산선 기울기라니까. 예산선 기울기. 아니가 우리가 이게 X1이 있고 이게 X2라는 상품이 있어. 상품의 가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개 대체율보다 상품의 가격이 X1의 가격이 비싸진 거야. 다시요. 우리가 P1, P2분의 P1 이게 바로 예산선 기울기예요. 얘 가파르게 변한 거잖아요. 이렇게 가파르게 변했다니까요. 이렇게 가파르게. 아이고 화살표로.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 가파르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가파르게 변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 선호인데 이게 효용이잖아. 효용. 선택점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에 접할 수가 없어요.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접하게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무위험선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돼서 얘가 더 커지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파이보다 훨씬 더 나보고 돈을 더 많이 내래.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효용 극대화점은 어떻게 돼? 당연히 여기요. 무위험선보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반드시 소비자의 균형점은 무위험선 위쪽에 위치한다. 위쪽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돈을 막 더 내래. 그렇게 되니까, 아니, 이 파란 색깔 위에 있어야지 무위험선 아니겠습니까? 위험이 아예 없는 그런 선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요 점을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따로 없으니까 A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초기 부전점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효용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사고가 날 때 완전히 커버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다시 두 번째 줄 보시면, 보험을 구입하더라도 화재 발생 시가 화재 나지 않을 때, 화재 없을 때잖아. 이거는 화재 없을 때, 화재가 없을 때고, 여기는 화재가 날 때요. 화재가 발생할 때가 당연히 X1보다 X2가 더 큰 거니까 완전히 화재가 나는 걸 다 커버하지 못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안전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유리한 보험은 오히려 이게 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 가격이 상대 가격이 싸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그거는 그냥 요거 반대가 되는 거니까 요 그림 공정한 그걸 보시고 불리한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09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보시면 유리한 보험 나와 있고요. 밑에 박스에 정리가 돼 있어요. 불리한 보험은 보험료율이 공정한 보험료율보다 훨씬 더 큰 경우야. 그러니까 공정한 보험료율은 어떤 거라고? 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에 맞춰가지고 10% 사고가 나면 여기요. 10% 사고 나니까 내가 전체 2,000원만큼 날리는데 200원만 내면은 200만 원이라 할까요? 200만 원만 내면 그건 공정한 건데 나보러 알파가 더 많이 내래. 30%만큼 내라고 해서 300만 원 내래. 그렇게 되면은 나한테는 사고 발생 확률보다도 더 많은 걸 보험료로 내라고 뜯어가는 거니까 나한테는 당연히 불리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 그림과 잘 연결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좀 익숙하게 좀 반복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살펴보시고요. 나중에 연습 문제도 괜찮은 거 있으니까 이제 우선 앞에 내용을 몇 번 더 보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연습 문제를 좀 많이 풀어 보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선은 여러분들께 맡겨 볼까 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